네,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입니다. 많이 발전했죠. 이런 좋은 호텔에서 우리가 행경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마 맞을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최고의 포럼을 만들겠다는 것 뜻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행경 포럼의 그 스피커는 전영애 교수님이신데요. 정말 여기 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인근 그러니까 여주에서 여백서 오늘 지금 하시고 계신데 괴테마을을 네. 우리 그 터득고를 아시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영상 촬영 허가도 받았습니다. 오늘 막 찍어서 너무나 오늘 좋은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미리 그 사인 받으시느라고 줄을 서 계시네요. 손자를 갖다 주겠습니다. 사위가 독일인이요 여기다가. 저희가 나중에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고 드디어 강연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전영애 교수님의 강의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교수님은 저하고 생년도 같고 또 학번도 같은 어떻게 보면 대학 동기죠. 알고니 고향도 경상북도 영주, 저는 안동이니까 바로 거기가 거기고 지금 사시는 곳도 여주니까 제가 있는 문막에서 얼마 되지 않는 참 여러모로 인연이 있다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도구동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수학을 하셨고 어쨌든 괴테 연구회관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이십니다. 그리고 여주에다가 전 재산을 털어서 여백서원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부와 그리고 휴식의 쉼터를 만들고 계신 여장부이시기도 합니다. KBS 다큐멘터리를 1년 동안 찍어서 방영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는 끝까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도 꼭 이 내용은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괴테의 파우스트가 전하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고 그리고 여백서원에 담긴 큰 뜻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먹여 살리지 못한 책상 물림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가끔씩 파우스트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워낙 대작이어서 명품이죠. 진짜 명품 좀 간단히나마 소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파우스트를 시작을 하고 파우스트 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책상 물림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티시바인이 그린 것이고요. 저쪽은 아시죠? 앤디 워홀이 줄 몇 개 그어놓고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파우스트는 60년 썼다 그러는데요. 한 줄만 아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은 자연과학이나 다른 종류의 학문들은 많은 경험과 시험과 무슨 거를 통해서 하나의 공리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문학은 한 줄을 공리 하나를 한없는 사연으로 풀어내는 게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한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연들 시고 달고 뭐 이런 사연들이 과육과도 같은 것이죠. 씨앗만 먹으면 좀 맛없기는 하지만요. 씨앗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고 번역되어 온 문장입니다. 근데 노력한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땀 냄새가 먼저 나잖아요. 그런데 독일어 단어 SLT 되면 슈트레벤이라는 동사는 일로매진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식물이 빛을 향하는 것도 슈트레벤이라는 동사를 쓰고 탑이 하늘로 치솟는 것도 슈트레벤을 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의식하고 있건 안 의식하고 있건 간에 어딘가 갈 곳이 있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많이 고민 끝에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노력이든 지향이든 하여간 비문입니다. 지향이면 더더구나 비문입니다. 지향이라면 갈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방황을 해요? 틀린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요. 나이가 어떻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사실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황이 바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문학의 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풀어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비문인데요.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인간을
우리가 선한 인간이라고 부르나요? 악인이죠. 그런데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악인으로 나쁜 사람으로 부르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선의 이 뿌리, 선근까지도 보아낸다는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번역으로 언어학자한테서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문장이 저러해도 저렇게 비문을 그대로 두면 되느냐? 선한 인간은 어두운 중동에 사로잡혀도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선한 인간은 하고 나가버리면 이미 악한 인간하고 나 천사 너 악마가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정말 이 폭넓게 감싸 안는 이것이 작은 단어 하나에도 스며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12,111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60년을 썼다는 사실도 있지만 너무나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읽힐 때는 예쁜 노트 하나 마련하라고 그럽니다. 가끔가다 좋은 문장만 적어놔도 소득이 크다고요. 어떻게 하면 젊어지는가 하면 당장 들판으로 나가서 괭이 들고 밭을 가르라고 그럽니다. 근데 먹물이 그거 못하죠. 그거 못하니까 어떻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약을 먹어야죠. 그래서 마늘 지방의 약을 먹고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30년이나 젊어졌으니 완전히 바람둥이처럼 돼가지고 뭐 연애도 하고 하는데 사랑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규범에도 많이 부딪히죠. 그것이 뭐 교태시대의 이야기만 아니겠어요. 언제나 모든 게 뜻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교태 당시까지만 해도요. 혼전에 무슨 관계를 가진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뭐 정말 엄청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았고 그러나 피임도 없어요. 그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죽였습니다. 많이 죽여서 23살의 젊은 변호사 괴테가 그런 여자를 영아살해녀라고 그랬는데 영아살해녀가 공개 처형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그게 그 시대의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시대든 그것이 바로 요즘은 아니더라도 사회 규범과 많이 충돌하지요. 좋은 이것이 지혜의 마지막 결론이다. 자유도 생명도 유료 마땅한 자는 날마다 그것들을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작품하고 아무튼 자유로운 터전 위에 자유로운 백성들과 서고 싶노라. 그 순간에 내가 말해도 좋으리 멈춰라. 너 참 아름답구나. 파우스트가 이 멈춰라를 안 해가지고요. 온갖 잘못도 저지르고 해서 그 법대생 하나가 형량을 계산을 했더니 파우스트 몇 번 살아야 그 형기를 다 채울 수 있대요. 그런 온갖 모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결론은 악마가 제공한 것이 아니죠. 눈 뜨고 맹목으로 살았는데 시력 잃고 열린 마음의 눈에서 깨달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이렇게 드디어 계약의 말을 하니까 쓰러지는데 맵소펠레스는 쾌재를 부르죠. 그런데 파우스트의 영혼은 어딘가로 올라갑니다. 구원됐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지는 않은데 올라가요. 그 이유는 맵소펠레스가 제공한 향락이 아니고 파우스트의 그 마음 속에서 떠진 그 깨달음이죠. 공동체를 위한, 여러 사람을 위한 일. 괴테는 60년을 쓴 게 문제가 아니고 60년을 쓰고도 당대에는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고민을 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더 절실한 어쩌면 근대인들의 관심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욕망일 것 같은데요. 끝없이 추동되는데요. 그것을 대하적인 그 인간 드라마를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상의 서곡에서 하늘이었던 곳이 이렇게
계단 나선으로 내려와서 파우스트의 영혼이 올라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요. 무대 장치들은 뭐 무대 이야기 미리 못 드렸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저기 스탠드처럼 양쪽에 관중이 앉아 있는데 저 장면의 경우 모노레일을 깔아가지고요 화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속도의 시대, 물량의 시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무대 인사할 때도 이 매일 공연을 한 33인과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1년 동안 매일 공연을 하고 2달 쉬고 넉 달 공연을 하고 마쳤습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네, 다 아시죠? 근데 영원한 여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여성이면 이게 마리아일까 뭐 그레텐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에요. 여성적인 것이 뭘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대체로 생각하는 건 뭐 생명의 원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미국의 어떤 여성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영원히 남성적인 것이 우리를 끌어내린다였습니다. 마지막 원고의 60년을 쓴 마지막 원고의 영인본입니다. 팩시밀리인데요. 1831년 여름에 82세의 괴테가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이다 하고 최종 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 좀 이상하지요? 예. 32년 정월에 꺼내갖고 또 고쳐요. 또 고치고 3월 22일에 죽는데 그 고친 거를 다 재현했어요, 책에다. 오래 고친 거를. 예, 이렇게 읽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많이 감사하다고 그랬죠. 너무 작은 책이지만 괴테하면 너무 버거워서 안내서로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을 조금 많이 다닙니다만은 많이는 아니고 조금 갑니다만은 책을 제가 선물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제가 기억하시면 뭐 저는 짐작만 합니다. 다 쳐다보고 손 내밀고 하지 누가 뭐 줄 것 같지 않아서요. 이 보잘것없는 거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표지를 2개를 했는데 하나는 괴테가 여백서원에 온 것이고 하나는 제가 괴테네 집에 간 것이었는데 투표를 했는데 여백서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괴테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는 여주에 있는 여백서원의 나물 이야기가 여자가 시작됩니다. 아니고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나물 여자로 오해받기를 매우 바라면서 지었습니다. 너무 숨가쁘게 살기 때문에 가끔 숨 돌리고 가끔 오셔서 숨 돌릴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여자여서 굳이 번역을 한다면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맑은 사람들을 위한 책집입니다. 흰빛 같은 해서 사실은 제 아버지 호입니다. 워낙 맑으신 분이어서 보면은 이렇고요. 지금 너무 이쁩니다. 물도 순집니다. 가을에는 이렇고요. 겨울에는 이렇습니다. 서울이니까 공부해야죠. 일반 공개 이런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한 번뿐입니다만은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세상에 이번 횟수 파우스트 독해는 75세인 기업가분이 당신 인용입니다. 죽기 전에 파우스트 좀 완독하고 싶다고 그래서 모였습니다. 40분이 오십니다. 강연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이거 재밌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히어바 괴테인데요. 히어 워즈 괴테입니다. 괴테 다녀갔다는 거잖아요. 밑에 조그맣게 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니는 네버입니다. 큰 사람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3인분 노비로 시작해서 요즘은 7인분까지 승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또 가끔씩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 무슨 자원봉사 조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이불 빨아주시는 분도 있고 데크 칠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으로 시작을 했어요.
초가 3간보다도 작은 기와 2간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 책 다 쓰였고요. 지금도 저기 글 쓰러 갈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본관이고 우리가 버린 게 너무 많아서요. 조금 사람들한테 버린 것들 돌아보고 보게 했으면 싶어서 요즘 세상에 왜 연구소를 안 짓고 서원을 지었겠습니까? 조금 돌아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서원이 너무나 좋은 시설이었고 사회, 문화의 학문의 교육의 중심이었는데 요즘 기껏해야 조선 말기에 서원의 폐해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그리고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다 좋은데 경치 좋은데 잘 써 있고 유네스코 등록까지 되었지만은 사실 내용이 텅텅 비었잖아요. 한학을 옛날 학문 높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학도 옛날의 한학 높이로 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넓어지고 너무나 다시화돼서 그래서 조금 저는 조그만 사람이 내용 있는 우리 시대 서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서원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무슨 봉숭아 학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조금 다시 또 세계와 발맞추는 문제가 있고요. 빈말 대신에 우리 잃어버린 것 좋은 것 많다 이런 빈말 대신에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실물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우정인데요. 버두자 정자자 문자입니다. 외국 학자 예술가들의 숙소입니다. 저 자신이나 아까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저 자신이나 제 제자들이나 제 아이들이나 외국에서 이런 기회 있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외국 학자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한 두어 달 동안 오로지 자기 혼자서 전념해서 자기 일을 합니다. 다들 너무 좋아해서 오셨다 가신 분은 다 골수지암파가 되고 그렇습니다. 의무는 방명록 한 번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명록 가득 차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시고 사연도 많고요. 여백서원은 나무고아원입니다. 아까도 나왔는데요. 제가 턱없는 사람이어서 내 집만한 집필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헌집이 생겨서 너무 좋아서 250만 원을 주고 사서 좋아서 밤 12시간 2시간 여주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거 내줘야 되면 어쩌지 하고 겁이 더럭 나서 250만 원짜리 집에 문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리를 한 게 조그만 땅이 하나 있으면 사서 여차하면 바꾸자 그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머리 그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없고 건너 마을에 땅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엄청 넓은데 제가 그때 평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갖고 10년 동안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빚을 갚고 학교 옆에 있는 23평짜리 전세 서민아파트 전세를 빼가지고 돈을 지었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어서 그래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정신이 아닌데 그 10년 동안 자라지 못할 곳에서 자란 나무를 구출해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기 때문에 입양이 됩니다. 입양은 어떻게 하느냐? 찜만 하면 되거든요. 내 나무다 하고. 저 나무는 독일 괴테 학회장님이 오셔서 찜을 해서 괴테송입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찜만 하시면 내 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했어요. 여백서원에 혹은 그 어딘가에 내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으면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분은 발말의 유명한 도서관 관장님인데 자기 동네 사는 친구 책을 여기 와서 보고 좋아서 저러고 계십니다. 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책은 서원에 있는 것이죠. 한 오른편은 우리 전통의 길입니다. 그리고 왼편은 동서의 만남의 길이어서 독일에서 온 씨앗들을 독일 손님들과 함께 뿌렸습니다. 수레국화가 독일 국화입니다. 이게 아까 저 작은 집인데요. 이간 기와집 시정입니다. 시의 정자인데 이 시정은 독일에 쌍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정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안에서 지어서 헐어서 일산에 가서 소독 포장을 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북독일 브레머하펜으로 가서 다시 동남쪽 파사우로 가서 다시 기슬까지 올라가서 자동차 18대분 화물이 갔습니다. 그리고 연인원 18명이 갔습니다. 작아도 들 건 다 들어야 돼서 보석상자처럼 지었어요. 저렇게 조그만 집인데 문짝이 22짝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열고 창호지 문을 요렇게 열고 유리문을 요렇게 열고 다시 창호지 문을 요렇게 열어야 문 한 세트가 열립니다. 예, 오래도록 서 있기 바라면서요. 독일에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랬겠어요. 또 거꾸로 뒤집으면 못되게 뒤집으면 한국에서 얼마나 서러웠으니까 독일에 그렇게 감사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연인은 18명이 갔는데도 모자라서 제가 넣느라고 주춧돌이 삐뚤빼뚤 놓였습니다. 여기 괴테 오솔길이 있어서 여기는 한 10분 15분 걸으시면 되는데요. 좋은 괴테의 식구들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또 전망대도 있고요. 예, 요 아까 그 괴테학회장님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뽑아주신 구절이어서 부각시키게 됩니다. 시간 그러면 우리 쫓기기만 하지요. 그런데 한국이 뭐 경쟁력 강하고 이런 거 다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골라주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좋은 거라네요. 내가 받은 유산이고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뭐 굉장합니다. 네, 내가 받은 유산 얼마나 찬란하고 넓은지 시간이 나의 소유, 나의 경작지도 시간. 이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괴테 시구들이 보물찾기처럼 조금씩 숨겨져 있습니다. 오솔길가에 선에 대하여 그때 보답받았던가에 대한 답시예요. 아무리 뭐 대가 안 바라고 선행을 해도 또 마음속으로 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괴테는 이러네요. 시인은 이럽니다. 나의 화살은 활을 떠났다오 참 아름답게 깃달고 온 하늘 열려 있었으니 어디엔가 맞았을 테지요. 예, 아까 인용해 주신 것도 내려오면 작은 갤러리도 있습니다. 우정에 머무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전시를 하고 국내 작가들은 여기 뭐 사람들이 때로 오진 않아요. 여기서 보통 한 반년, 1년 정도 전시를 합니다. 국내 작가들은 아직 전시를 하지 않은 사람 전시를 해줍니다. 도움닫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아주 기분 좋았던 사례는 제주도에 있는 자폐 청년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 청년 어느덧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 역할 좀 하고 싶어서 작지만은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액자조차 안 합니다. 너무 꼭 돈 쳐들여야 뭐 전시되고 이런 거 아닌 거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요. 독일 작가 전시입니다. 독일에 알려진 벽화 작가인데 제가 일부러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벽화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가끔가다는 좀 참기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일부러 초청을 했는데 근처에 있는 대한학교 어린이집을 너무나 잘 치료해줘서 여주의 명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는 어떤 전시회 개관식인데요. 보이시나요? 시작 시간 15시, 끝나는 시간 4시 30분입니다. 맞습니다. 표기가. 이러느라고요. 3시에 시작한 게 새벽 4시 반에 끝났어요. 뭔가 하면은 대단한 공연장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단한 전시관이 아니고 누구나 뭔가를 좀 펼칠 수 있는 곳. 저분은 젊은 판사님입니다. 트럼펫 보는 사람은. 아무튼 여기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이런 거는 문화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프로그램을 안 돌립니다. 그리고 거의 즉석에서 오시는 분들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데 요즘 제주꾼들이 많아가지고요. 정말 멍석만 펴면 막 나옵니다. 막 나오고 심지어 애들은 앉아서 구경하다 못 참고 지네도 나와서 태권도 오장도 하고 그래요. 좀 그런 곳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요. 뭐 지난 가을, 작년 가을인데 저 머리 허여신 분은 GD 대학 교수예요. 갑자기 문 앞에 서 있어서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세상에 어떤 분이 잘츠부르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와가지고 차를 렌트를 해갖고 왔어요. 물론 전혀 모르는 독일 분인데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상하게 뜻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는 전문 연주단, 왜냐하면 연주할 곳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어린이들 뭐 한 클래스입니다. 첼로가 11대나 되는데 뭐 저 어린이들이 그렇게 연주를 잘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연주 못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오면은 어른들이 오고, 예. 어린이 도서관이 제일 좋습니다. 차 딱 2대 들어가는 차고를 지붕만 좀 들어 올려서 애들 좋아하는 다락 만들어 놓고, 각종 쓰레기통에서 저 책꽂이 주워와서 만들었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전거 타고 오고, 서울 애들은 부모님들 따라오고, 이거 테이프 끊을 때입니다. 저 개관식인데 테이프 전부 다 흰 장갑 끼고 금가위 들고 세상에 테이프를 3번 잘랐어요. 그리고도 못 버리고 저렇게 갖고 있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이 너무 좋아서 사서가 이럽니다. 사서가 6학년, 부사서가 3학년, 저쪽은 부사서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만이 이런 공간이 필요할까? 사실은 조금 더 큰 사람, 조금 더 어른, 심지어는 늙은 사람들도 조금은 좀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글자가 삐딱한 이유는요, 현실성이 없어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우리 뭐 예를 들면 지자체들에서 뭐 별 계획 없이 졸속하게 뭐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 지어놓고 못 채우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 수는 없고 모형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괴테 관련 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해놓으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정말 세계적인 명물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선 예입니다. 괴테가 뭐 중요하겠어요.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다 외국인이라고요. 좀 낯선 사람이라도 우리한테 좀 맞으면 갖다 쓰는 거지요, 뭐. 그래서 뜻을 가지면 사람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의 이해로 괴테를 꼽았습니다. 괴테는 우리가 문인으로 알고 있지만 문인은 지극히 일면이고요. 평생을 26세부터 82세까지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현직 사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해부학자, 지질학자, 광학자, 기상학자 다 꼽지도 못해요. 그런 자연과학적인 업적에다 그림도 2,500점이나 남겨놨습니다.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일면뿐인 문인의 글, 괴테 작품이 발마르칸 전집은 146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뜻이 있어서 이제 가능했고, 자기 자신을 잘 키워서 가능했고, 그리고 꾸준했습니다. 매일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까지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1시에 점심 먹으면서부터 정치가 시작돼서 사람들 아예 밥 먹으러 오게 만들어가지고 시작이 되고, 저녁에는 또 연극, 극장이 주관이어서 연극을 뭐 공연하고 보고 이렇고요.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요만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슬라이드를 조금 만들어 놨는데, 이런 괴테 관련 시설들을 좀 한데 모았으면 하는 거였어요. 사실 독일에서도 관심은 엄청 많은데요. 왜 괴테인가 하는 건 뜻을 가지면 사람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하는 샘플인 것 같아서요. 단테를 읽으면 우리가 중세가 훤해집니다. 다빈치는 천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뿐이지 내가 뭐 다빈치 거를 갖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시대에 더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2포인트로, 그러니까 뭐 무슨 꿈을 가져라, 뭐 boys be ambitious 이런 빈말 말고 그냥 예를 좀 한번 말없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만큼을 짓고 나니까 더 힘이 안 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대로 이제 몇 년이 갔는데
코로나 직전에 독일에 가서 강연하다 끄트머리에 질의응답하는데 우연히 제가 그랬어요. 나 이런 꿈이 있다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좀 만나재요. 그래서 저녁에 만났는데 그 꿈 꼭 이루세요 그러면서 이만한 돈 들어주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시작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얼른 뒷담 안 거부터 짓고 이렇게 잘 쓰고 감사패를 붙였습니다. 고마움 표시하고 싶어서. 근데 이 감사패가 대형 자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감사패가 그 땅을 주시는 분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테 마을의 부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긴 얘기해서 일일이 드릴 수는 없고요. 정말 꿈 같은 동화의 동화가 이어져서 부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사실 바이마르에서 제일 부러운 건 도서관입니다. 이게 1600년대 말에 만들어졌는데 괴테가 38년간 감독을 했어요. 저는 왜 괴테가 또 중요한가 하면 나이 들수록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이런 거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사람 점점 더 새로워져요. 이게 불가해해서 이거 혼자 알고 제가 들고 가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새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게 요즘으로 치면 그 바이마르 조그만 시골 구석에 앉아가지고 매일 르몽드 보고 뉴욕타임즈 보고 뭐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파리, 런던, 원에서 나오는 금방 나온 신간 언급하고 이랬는데 이 도서관이 2005년에 불이 났습니다. 동독 시절의 노후한 전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루터 성서 초판본급 책이 2만 권이 탔어요. 그리고 6만 권이 화재 진압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책 들고 웃던 도서관 관장님이 여기 관장님이신데요. 25년 동안 복무를 하시면서 도서보건술 세계 탑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화재 났을 때 불길 속을 뛰어들어가서 루터 성서 초판본을 구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업적이 신축 도서관을 지었는데 물경 8배를 확장을 했어요. 8배를 확장을 했는데 제가 이게 독일에서 가장 부러운 점입니다. 겉에서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설계를 한 사람이나 공모였는데요. 그걸 택한 사람이나 이 유서 깊은 도시에 이상한 신축 건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반지하로 다 집어넣고 성에다 조그만 큐브 하나 만들어 넣었어. 거기는 사랑방처럼 쓰고 이렇게 해요. 세상에 8배, 유서 깊은 도서관을 8배 확장을 했으면 제가 건축가라면 못 들어지게.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보이게 지하로 다 하고 성 속에 숨겨져 있는 큐브는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돌아가는데 행사도 하고 여기는 연락증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신문도 보고 뭐 잡지도 보고 사전도 보고 이러는 곳이고요. 이런 거 부럽지만 지을 수 없습니다. 짓는다는 꿈을 꾸면 안 되고 설령 지을 수 있다 한들 여주 산골짜기에서 이거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1인용 괴테 도서실입니다. 뭐라도 없는 것보단 좀 나니까 1인용 괴테 도서실이고 요거를 먼저 짓고 싶어 했어요. 그 바이마르의 괴테하우스입니다. 괴테가 평생을 산 집입니다. 요거는 설계도도 다 와 있고 그랬는데 허가를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근데 그것이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허가가 드디어 나오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허가 데드라인인데 지금 너무나 슬픕니다. 여기 전시관을 짓고 위에는 조금 숙소를 할 생각을 했어요.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좋고 해외여행 당연히 좋지만은 레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펜션 사업을 하고 싶을 리는 없고요. 괴테네 집에서 하룻밤 한 주일 한 달 멋지잖아요. 이것저것 보면서 이거 제가 하면 좋은 이유가 못할 테고 앞으로도 또 조금 쉽지 않은 게 저 색깔이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멋있지만 좀 이상하죠. 괴테 색채론입니다. 저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설계도 다 와 있는데 못 찍게 됐고요. 요거는 잘 아시는 프랑크푸르트 게테하우스입니다. 저 집은 좋은데 저렇게 여러 집 속에 있으니까 됐는데 혼자 저러고 있으면 미워요. 숲에다 저렇게 지어서는 안 돼서 요렇게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근데 본관을 못 짓게 돼서 한층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뻐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들어봤지만은 이렇게 다가오는 강의는 참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세계적인 괴테 연구의 석학입니다. 평생을 교육자로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보냈고 은퇴한 이후에 여주에다가 여백서원을 지어서 거기에 괴테의 마을을 그대로 옮기겠다는 이 야심찬 그 계획, 이 자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계획이 나왔고 또 여태까지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헤쳐가면서 여기까지 왔나, 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강의 끝나고 저는 반드시 고고와 함께 여백서원을 들려서 괴테 파우스트 공부를 할 겁니다. 자기 혼자서 자립을 해서 7년을 사는 집이라 괴테를 좀 둘러보고 자기 자신을 둘러보는 공간으로 생각해보는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저 요번 토요일에 개관합니다. 다음 집을 지을 거는 그 7년 동안 산 가든하우스인데요. 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작년 5월까지 이 두 집을 다 짓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첫 집도 짓다가 가버렸습니다. 돈은 다 쓰고. 요즘 예뻐서 이렇게 좀 자신을 둘러보는 공간으로. 괴테는 저거 앞책 의자가 등받이 아니어요. 편안히 앉지도 않았어요. 막 쓰면서. 그러니까 세상 문제에 답은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좀 감당하는 힘이 생기죠. 저는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 되는 연애를 했어요. 뺏어요? 죽어요? 죽여요? 안 되죠. 그래서 4주일 동안 미친 듯이 작품을 쓰고 주인공은 죽이고 자기는 넘어섭니다. 이런 극복 방식이 재밌고, 여기는 7층의 테라스 땅인데 나중에 천문대도 들어서고 실험실도 들어서고 뭐 그런 공간인데요. 아래 3층은 연못이고 위에 4단은 밭입니다. 그 밭들을 그것이 들어설 수 있는 순간까지 가꾸느라고 저 농부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 붓꽃을 1000포기를 심었습니다. 한평면에. 지가 좋은 곳이고 뭐 꿈이 많습니다. 요 나무를 북극성 삼아서 북두칠성처럼 책 오두막을 놓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책 오두막이 필요하신 분께 지어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입니다. 여기가 소원 쪽이고 가운데가 지금 젊은교회 대식이고 저 뒤쪽이 여러 시설이 들어섰는데 지도는 저런데 실제로 가면은 한 바퀴 삥 돌면은 나중에 완성되어서 지도를 들고 돌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집만 지을 수 없죠. 공부는 계속하고요. 여기는 괴테 식물, 저거는 아까 우정 앞에 핀 연꽃입니다. 둘을 어떻게 합쳐보려고 그러는데 괴테 식물은 괴테가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들고 왔고 식물 연구의 그 기본이 됐습니다. 저는 또 당연히 바이마르에서 들고 왔는데 와봤더니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런 분위기 계속 가고요. 그러나 제가 집 짓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계속하고 괴테 전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제정신 아닙니다. 중국서는 120 대형 국책 사업으로 120명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 불러서 이야기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절반쯤 작품은 됐는데 출판사가 작아서 아직 3권밖에 못 나왔습니다.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서점 앞에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보이시나요? 1710년입니다. 괴테가 드나들던 서점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서점에 제 지난번 제 저서가 쇼윈도우에 반년쯤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 황공해서 괴테 실러는 다 죽었지만
괴테 실러 아카이브가요. 너무 좋아서 제가 거기서 책 소개 행사하면서 저 사진을 찍었는데 예, 괴테 실러 죽었어도 다 살아있습니다. 제가 정말 늘 정말 입에 붙고 붙은 말이 독일에서 괴테 실러, 베토벤, 모차르트도 부럽지만 그들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 집은 아까 제 계단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잽이 안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왕비가 지참금으로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일단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그 힘든 기업하시는 여러분들의 활동에 비하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명예교수, 한국 괴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독일 바이마르 고전재단 연구원입니다. 2011년 유서 깊은 바이마르 괴테 학회에서 수여하는 괴테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어두운 시대와 고통의 언어, 파울 첼란의 시, 독일의 현대문학, 분단과 통일의 성찰, 시인의 집, 매짐의 말, 인생을 배우다 등이 있고 옮기책으로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프란스 카프카의 변신, 시골의사, 라이너 쿤체의 나와 마주하는 시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여백서원을 운영하고 계시며 괴테의 모든 저서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간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어드리면서 반드시 그리고 꼭 여백서울에 고고와 함께 가서 공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행경원우들의 질의와 그리고 응답 보내드리면서 권득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잡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새로운 신념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 지금 21세기에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 실현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조경 학도가 되었고 조경이라는 새로운 학문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의 정원 안에 하나도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물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을 전문적으로 수경시설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RUCN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물 수경시설을 제가 꼭 하나 거기에다가 넣어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한테도 작은 소원이 아니라 꼭 이루어야 될 소망의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도 답은 아닌데 저도 우선 저 육사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이 조그만 사람이 육사에서 교관을 좀 했었습니다. 저런 좋은 생도들이 그때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조경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괴테의 여러 가지 다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 괴테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정원입니다. 정원이 어떤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쁜 프랑스식 정원이 있고 영국식 정원이 있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데 괴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프랑스식 정원이냐 영국식 정원이냐가 아니고 부분에 있어서는 프랑스식 정원도 있어요. 예쁘게 하고 심지어 러시아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경계 없이 자연으로 넘어가요. 저는 이 컨셉이 너무 좋아서 사실 여백서원 뒤뜰도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서서히 제가 프랑스식으로 아기자기 꾸미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인공적인 것이 자연으로 넘어가는 이 컨셉이었는데 괴테 마을은 정말 제가 길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동화처럼 저에게 주어진 땅들이 이미 그게 실현이 돼 있어요. 숲이 다 있고요. 숲에 여기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나열이 돼서 서원이 하나의 유니트고 앞으로 그런 유니트가 두세 개 더 생겨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저기 우정 앞에 커다란 연못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연못을 동그란 연못 거기 서원 안에서는요. 연못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 당연히 우리 전통적으로 사각의 물 속에다가 동그란 그 하늘을 담고 싶었어요, 섬을. 그런데 사각의 물을 방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거꾸로 바꿨습니다. 안에를 조그맣게 동그랗게 하고 바깥을 그냥 그 풀로 채웠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창덕궁의 해설사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우리 전통을 뒤집어서 참 죄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백서원의 컨셉이 그 상당히 창덕궁, 우리 전통 창덕궁을 닮아서 모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감히 창덕궁이라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평생 너무나 많은 외국 손님을 맞으면서 반드시 창덕궁 후원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 없이 간 창덕궁 후원이 저한테 좀 배어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괴테의 정원만이 아니고 창덕궁 후원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고 독일에 지었던 그 조그만 정자 있잖아요. 창덕궁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건물. 왕조가 기울 때 효명세자가 좀 일으켜보려고 공부하던 의두합 옆에 그 소박한 건물 운경거를 모델로 했습니다. 운경거는 풍경소리 운에 거쳐라는 뜻인데 아마 효명세자가 책이나 악기를 두었던 곳으로 추천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독일에다 세운 것인데 세상에 어떤 눈밝은 해설사가 그거를 보고는 바로 모레 해설사 또 20분이 또 오신답니다. 그리고 미리 창덕궁에서 자란 엄나무와 측백나무로 화분에 담아서 다 보내놓으셨어요. 대태마을에 갖다 심을 겁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장성훈 대표고요. 저는 M&A하고 기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책을 많이 쓰시니까 출판사도 M&A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질문 4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서재가 너무 어수선하다 내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앞에서 볼 때는 동영상 속에서 앞에서 볼 때는 조금 좀 뚱뚱하신데 뒤에서 삽 들어갈 때 또 날씬하셔서 날씬할까? 뚱뚱할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흰머리가 있는데 흰머리 염색하면 몇 살 정도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질문에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생긴 건 이렇고요. 아마 저 텔레비전에 날씬하게 나오는 탤런트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무지하게 마른 게 아닐까 뭐 이런 짐작도 해보고요. 염색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첫 번째 질문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뭐 도리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재가 아니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대표님. 네. 첫 번째 질문해 주식회사 KS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전자파 시험 인증하는 그 비즈니스를 여주 학고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우고요. 뭐 이건 좀 그냥 쉬운 우스개 질문이지만 교수님을 뵐 때 죄송하지만 외모에서 우리나라의 그 보통의 이렇게 어머님이나 또는 할머님의 모습보다는 지적인 독일인의 그 모습이 보여서 독일에서의 어떤 공부나 인연은 얼마나 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여주에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예, 그 독일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독일 유학 경력 3학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러는 가고 강연하러는 맨날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렵게 했는데요. 공부를 마쳤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 학위를 하고 이제 금요 한양을 하고 돌아오면은 공부를 마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형편이 도저히 그렇게 안 돼서 대학 졸업하고 10년이나 지나서 겨우 가서 새 학기 공부를 한 게 전부입니다. 그 대신 어떤 점이 있었는가 하면은 공부가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평생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하고 싶어서 늘 공부를 못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좀 지겹다 그러는데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예, 한 맺힌 공부를 마음껏 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프라이부크 고등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는 세계에서 그야말로 저 빼고 다 석학들이 1년 정도씩 와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유일한 동양인으로 이제 갔는데 저는 또 학교에서 몸을 못 빼가지고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에 있고 방학 때만 5년을 갔어요. 그래서 원도 한도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환경이 왜 그런 거 하니? 그 다른 뭐 엄청 좋았어요. 너무 좋은 연구실에 조교에 뭐 또 봉급도 많이 주고 다 좋은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는 막 노벨상 수상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저 깍두기는 도대체 왜 와 있는 것이야.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한 맺힌 공부를 실컷 할 수 있죠.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빤히 건너다 보이는 숙소를 못 건너갔어요. 맨날 밤새고 그 5년 동안 세상에 독일어로 저서를 4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감히 필생의 책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부끄럽지 않은 책이 5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꼭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해서 한 맺힌 사람이 그렇게 원 없이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실무 열강해 주신 서울대학교 전영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월 조찬 프로그램 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유한 킴벌리 진재